그 대통령실 이전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비밀 잘한다. 200만 가지. 자, 여러분 이건 제가 붙인 거나 비밀. 맞아. 예, 자백한 겁니다. 비밀? 아니 그러니까 그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의 관저도 구역 내에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저도 그 청와대 역내 있었죠. 예. 역에 붙어 있는 바뀌지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맞습니다. 비서실장 예. 관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바로 대통령 옆에 항상 그 대기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관저에 머물렀거든요. 네. 근데 작년 12월에 최근에 그만둔 김대기 비서실장이요. 네. 같이 이제 2022년 5월 9일 날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돼서 1년 5개월 동안 분당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옆에 안 있었어요? 옆에 안 비서실장이? 분당에서 출퇴근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데 더 웃긴 거는 뭐야? 1년 5개월 달 분당에서 출퇴근했지. 네. 그런데 지난 11월에 대통령이 사는 관저 옆으로 이사했어. 갑자기? 근데 12월에 잘랐어. 야, 이게 나랍니까? 왜? 아니, 그거를 이해하기 와.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청와대가 있으면요. 네. 그 비서실장 관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상식이죠. 여기도 경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혼자만 들어서 숙직을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해요. 네. 제가 여기도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저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건 뭐냐면 비서실장은 늘 대통령한테 붙어서 이름도 김대기 아니야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대기를 분당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왜 한 거예요? 야, 나 대기를. 정봉주 위원장이 처음 보네. 대기를 하는 겁니다. 좋았어.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왜 비서실장이 진짜 직무유기예요. 아, 문제가 있는 거였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게 완전히 개판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없어졌나? 그런 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분당하고 한남동이면 멀잖아요. 멀죠. 아니 그렇게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대통령 지근거리에 안 머물러 있을 수가 있냐.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5개월 동안. 네. 그 공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아니죠. 공간은 있는데? 추측해 보건데 네. 이 비서실장 공간으로 들어오면 사실상의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자기가 믿을 수 공간에 있는 사람 아니었어? 뭐 언제 들어오느냐. 출퇴근이 그렇죠. 되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 동선이 많이 제약을 받죠. 네. 근데 이제 분당은 그야말로 개인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별도의 경호실이나 이런 걸 마련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선 파악이 잘 안 돼요. 네.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또 정부 기관 쪽에서도 그러다 보면 이제 분당 클럽 얘기가 나옵니다. 난 딱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게 딱 뭐냐면 여기까지만. 사주지? 아니 이거 보세요.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 데 아니에요? 총리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야? 1인 지하 만인 지사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그럼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무언가 줄을 대고 연줄을 대고 싶은 사람이 비서실장에게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클럽이 모여서 술 먹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서 김대기 커넥션 김대기 라인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주지? 그럼요. 근데 잘렸잖아요. 아니죠. 그 1년 5개월 동안 호가호위하면서 거기서 했었을 일이 뭔지 궁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김영남 의원이? 그러면 딱 그 예.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죠. 김대기 도대체 1년 실장의- 5개월 동안 뭔 짓을 했냐. 아니 이렇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이제서야 얘기하는 의원님도 참 비겁하고. 아니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하세요? 그럼 이 비서실장 의지에 땡큐. 따라서 안 있었다는 거죠, 옆에?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2월에 이사 갔는데 12월에 또 잘렸어.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국가 운영 시스템 구조를 보면 개판이란 얘기예요. 개판이네. 엉망이야.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야. 그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게 된 거는 아마 본인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지. 그랬을 거예요. 분당 클럽에 대한 소문이 내부적으로 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보고도 올라가고. 이거 충격적이죠.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대통령을 직원에서 보자도 않고 1년 반 동안에 그렇게 분당에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대통령도 출퇴근, 정시 출근도 안 해. 보면 막 맨날 술 처먹고 늦게 오는지 몰라도 정시 출근도 안 해. 그거 취재하는 기자도 취재하지. 정병곤 기자인가요? 취재하려고 하는데 출퇴근 체크도 못하게 해. 오후에도 막 출근해. 한 달에 몇 번 출근 안 해, 제대로. 매 술 처먹고 다녀. 이게 그 나라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 국정원장도 지금 임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동시에 해고를 해버리죠.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영국에서 터졌어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국에 가 있는데 디올백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장인수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에 문자로 보낸 거야. 이렇게 디올백 받은 사실이 있냐?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실에 막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김건희 측에서 그 당시 이제 총리 관저에 방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부부가 거기도 방문을 빠뜨려 먹은 거야. 김건희가 거기 못 갔죠. 거기도 그 혼자 가서 다운인가인가요? 혼자 윤석열 가서 이제 그 영상 웃기는 영상 있잖아요. 문도 못 찾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싹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못 갔어요. 거기도 못 가고 되려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과 2차장을 동시에 셋을 해임해버립니다. 정말로 그 심각한 거죠. 국가의 안위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국정원의 최고의 주입을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몰살시켰겠어요? 누구의 한마디겠어요? 여러분 부의완이겠죠. 부의완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 국민들은 누가 부의완이라고 생각해? VIP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를 대통령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니까. 국정원 간부들 다 지금 1급, 2급, 3급에서 1000명 넘게 다 보직해
해임 보직 대기 상태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랬다니까요. 그게 쉽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정보망 같은 게 다 구멍이 숭숭 뚫린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 엑스포 유치 때 29표 나온 거잖아요.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저줄결심을 했다고도 하잖아요. 저줄결심을 하고 사우디에 우리는 형식상 런닝메이트 열심히 뛴 거죠. 열심히 뛰어주고 사우디가 이기는 건 확실하고 대신에 건설 이권을 가져왔다. 담사 프로젝트 20조 원, 그다음에 네옴시티 건설에 200조 300조 걸려 있는데 그 사업권들을 따다가 이제 지인들 나눠줄 결심을 한 거죠. 이권을 나눠주면서 이제 어떤 그 커미션이 생기는 거죠. 나눠주게 되면은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는 충격적인 보도 내용도 있었어요. 진위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은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보도 중에 하나죠. 최은순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실토를 했잖아요. 실제로 녹취록이 나왔어요. 네옴시티는 그 엑스포 유치는 사우디 대한민국이 믿어준 거다. 그런 녹취록도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가. 대한민국이 망한 거야. 김충식이라는 자한테 막 줄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장관을 만나고 다녀요. 원희룡 장관, 그 유인춘 장관 얘기, 건설 국토부 장관 얘기,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권에 각종 개입하고 다닌 거 아닌가요? 만나러 간다고 막 하는 거야. 녹취록에도 보면.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 나라 망하는구나 싶어요. 망하는 거. 오죽하면 장관을 안 하려고 서로 다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승진 안 하려고 1급 안 올라가려고 공무원들이 길을 쓴다 하잖아요. 올라가면 잘리니까 정권 바뀌면은.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눈치 빠른지 알아요? 싹 눈치 보고 싹 빠지잖아요. 뒤로. 얼마나 검찰도 엄청 눈치 빠르죠. 좀 있으면 보세요. 검찰 권력도 윤석열 한동훈한테 칼끝 들이대. 검을 갖다 그쪽이 겨눌 겁니다. 이게 이번 40총선거에서 국힘당 기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힘당이 망하게요. 한 80석 밑으로 망했다. 90석 밑으로 망했다. 100석 밑으로 망하면은 바로 칼끝을 바꿀 겁니다. 그게 검찰이 생기니까. 그날을 학수 고대해 봅니다. 이 모든 사단이 윤석열, 김건희가 천공의 지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용산으로 오라고 됐잖아요. 천공이. 용산으로 나온 게 그게 큰 문제, 패착이죠. 수천억이 들었어요. 수천억이. 아직도 그 이전하는데 그 합참이라든지 국방부 이전하는데 그 완변한 돈이 수천억 더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은 거죠. 이전하는데. 그 다음에 도청당하고 미국한테. 그게 나랍니까 이게? 영부인은 쿠바나 컨텐츠대 영부인 사무실 차려놓고 뇌물이나 받고 디올백이나 천장 구멍 뻥뻥 뚫린데 그냥 앉아있어가지고 코나 푹푹 가래심이나 택택 뱉으면서 이게 나라냐고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손 놓고 다 있는 거야.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 공무원제잖아요. 자, 훈장을 받기로, 표창장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들 1000명 넘게 표창을 취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취소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업적 때문에 취소했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국가 공무원 제도에 그 국가 공무원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야. 국가 공무원의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 공무원 중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걸 자체를 위배를 한 거예요. 누가? 윤석열 정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니,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하겠어? 일할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공무원들은. 오죽하면 대통령실에 누가 근무한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그러겠어요. 소송에서 지들이 졌으면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공표. 2심, 3심까지 끌고 갑니다. 2심 하고 있어요, 지금. 간첩이 있는지 누가 하나, 거기에 대통령실에. 국민적으로 검증을 해야지.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1년 반 동안을 외부에서 근무했대요. 집에서 출퇴근했대. 그러면서 각종 사람들 다 만났다는 거야. 예전부터 소문이 많았거든요. 이게 실권자가 김대기라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통령실의 실권자는 김대기다. 김대기가 커트도 하고 사람들 자르고 대통령과의 면담도 되게 서로 조율하고 다 비서실장이 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이 못 만나게 하면 못 만나는 거야, 대통령도. 그러니까 다 조율한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이권에 개입됐겠어요. 그러니까 잘린 거죠, 결국에. 더 큰 게 터지기 전에 잘린 거야, 알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도 해주시고, 공유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시청하셔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자신의 자료로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피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